네, 2021년 10월 20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36번째. 이재명의 헛웃음인가요? 아주 이상한 웃음. 그리고 궤변을 따져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의 이익을 거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2차례 건의 묵살됐다. 대장동 개발 초기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2월이죠. 이현철 성남도계공 개발 1팀장이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된, 이거는 이재명이가 시켰겠죠. 유동규한테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그건 초과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대장동이 판교 남쪽이라서 개발하면 이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았으니까 플러스 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전달했는데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대장동 관련 개발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밝혔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성남도계공은 성남의 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성남의 뜰과 계약서를 맺죠. 사업 협약을 맺는데 그 맺기 직전 성남도계공 개발사업팀 직원이 사업 협약서 수정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주 내용은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사업 협약서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재를 밟도록 정식으로 올렸는데 7시간 뒤에 나온 최종안에는 초과 이익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진 채로 사업 협약서가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거죠. 이재명 측은 성남도계공 개발팀이 개발팀 안에서의 사업 협약 논의 과정에서 한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의견을 냈는데 공모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업 협약에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그거는 공모 지침 위반이다 라고 합니다. 위반이다. 그럼 공모 지침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게 문제겠죠. 그리고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게 문제겠죠. 이 질문은요, 지난 18일에 있었던 경기도 국감에서 박수영 의원이 한번 질의했던 거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이재명 씨는 삭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박수영 의원이 결재 과정에서 7시 만에 삭제됐다라고 했던 건데, 이때는 이재명 씨는 삭제가 아니라 일선 직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랬었고,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을 했었어요.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2015년 2월 13일 배포된 성남도계공의 공모지침서입니다. 그 11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협약서에서 상세히 정한다. 즉 초과이익 부분은 공모지침서에서는 자세하게 없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사업 협약서에서 전한다라고만 돼 있고, 이 공모지침서 별첨 자료에 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그럼 당시에는 임대주택 용지 상당액은 한 1,800억 원으로 봤습니다. 그럼 1,800억 원 정도만 확실히 받겠다. 우선주로 받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이제 유동규 씨를 구속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구속영장에 따르면 유동규가 성남도계공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 원은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배임형에 해당한다라고 썼었습니다. 404억 원은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가져간 배당 금액이죠. 1,822억 원 정도는 보통주로 받아간 성남도계공의 배당금입니다.
그럼 이렇게 배당한 것 자체가 배임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해서 구속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재명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지침을 만들어 배포한 건 분명히 성남 도계공이죠. 그때 공모 자료를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일단은 그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고 그 직전에는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만들었다고 보고, 그리고 성남 도계공의 이익을 1822원으로 제약한 거는 배임이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럼 의심을 해봅시다. 이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씨가 시장 선거 출마하기도 훨씬 전인 2005년부터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럼 이게 개발하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끄럽죠. 뭐 조용한 거면, 뭐 분양도 안 될 거면 뭐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모지침을 만들 때 유동규가 성남 도계공이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만들었다면 혼자 책임지는 거고, 만약에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성남시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그 책임은 이재명이가 져야죠. 지금 와서 이재명 씨는 유동규는 자기 측근이 아니다, 뭐 가까운 거랑은 또 인정하기도 했지만 측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유동규 씨는 분명히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운동도 해줬고 적극적으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배신감을 느낀 유동규가 나는 이재명 지시로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재명 씨, 이 공모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인지 과거 사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봐주십시오. 2019년 1월 19일 전 뉴스원 신문 기사입니다. 이재명 씨가 그때 선거법 관련으로 공판을 받았는데 그 기사의 첫머리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 는 말까지 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하니까 엄숙했던 법정에서 크크크 거리는 웃음이 번졌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슬쩍 웃었다. 발언 당사자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는 벌겨진 얼굴로 머쓱해했다. 이 기사의 첫 부분입니다. 이 보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3차 공판 관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이익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단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을 불렀는데 그때 이제 서로 부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 A씨입니다. 바로 화천대유 당시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까 설명대로 한다면 공모지침대로 1822억 원 임대주택 그 관련 그것만 성남시에 주면 되는데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더 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 화가 나서 야속해서 성남시가 공산당이다 라고 빗대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공모지침을 어기고 성남시는 돈을 추가로 더 받아냈네요. 근데 무슨 이재명 씨는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말에 스스로 모순이 있고 궤변인 거죠. 이 공판장에 또 한 명의 증인으로 성남 도계공의 본부장인 B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남시의 집요한 개발 이익 요구에 대한 시행자 측 반응이 어땠냐라고 묻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서 시행자 측은 화천대유 측은 이렇게 설명하죠. 욕설에 가까운 반항이라 여기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해도 너무한다는 식으로 그랬다. 즉 공산당이냐라고 했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성남시는 1822억 원을 왜 추가로 더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공모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이게 920억인가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나중엔 1100억이라고 이렇게 알려지죠.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재판 참관인들은 개발 사업자에게 이재명은 조폭인 셈이다 라고 재판 참관인들은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하나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성남도계공 직원 C씨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느냐, 즉 이재명 씨는 1822억 원만 받아낸 거는 이 사업이
미래가 불확실했다.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2019년에는 다른 건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 성남도계공 직원은 받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받으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확실히 하게 돼 있다.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돼 있다. 즉 전쟁 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적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씨는 이익이 날지 확실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실무자는 전쟁 나지 않는 이상 확실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재명 측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패 가능성이 그때 공판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뉴스원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귀속시킬 2중 3중의 안정장치도 마련한 만큼 대장동 개발 업적이 과장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도 없고 성남시로 개발 이익을 귀속시킬 2중 3중의 안전장치도 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 씨가 자랑한 건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고 변호인이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이재명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서 1,800억 원에다가 더 갖고 오는 거는 무리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남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는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마련했고 또 돈을 더 1,900, 200억인가 더 뺏어왔기 때문에 공산당까지 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자랑을 했고 지금 와서는 반대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씨는 지난번에는 920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17년 6월 터널 공사 비용으로 1,10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는 억울해서 자신은 공산당에 비유했다고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초과 이익을 환수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못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의 주장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합작 사업에 관해서는 민간은 철저하게 의림으로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나누는 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재명 씨 측이 1,100억 원 뺏어왔잖아요. 법조계에서는 개별 협약을 만들면서 내용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수정도 하지 않고 1,100억을 뺏어왔기 때문에 공사장 소리를 들은 거죠. 감사원은 세부 사항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잘했으면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국감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랬죠. 민간 개발을 해주면서. 무주택 시민들에게는 바가지 분양했습니다. 라고 묻자 이재명은 또 이런 궤변을 얘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건 제가 아니고요.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룰을 만든 거는 두 정부 일치지만 민간 분양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 지난 국감장에서 김용판 의원들이 질의할 때 12번이나 이렇게 소리내서 웃었죠. 국힘당 의원들은 한심하게도 웃지 말란 소리도 못했죠. 그렇게 질의했던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 씨가 이재명에게 전달했던 돈 사진이 엉뚱한 것으로 밝혀지자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이런 걸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죠? 이재명은 과감하게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렇게 뻔뻔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저력과 품격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